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가톨릭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의 최상호 교수입니다. 오늘 그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관련돼서 물론 이제 제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관심 분야는 이제 그 제 소개 자료에도 나왔지만 5G나 IoT 이쪽이 사실 하고 또 인공지능 그쪽에 이제 관련되는 ICT 융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면 1920년대 뭐 사실 이제 그 유령 자동차라 그럴까요? 팬텀 오토라고 해서 그 원격으로 그 컨트롤하는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자동차를 아마 생각했더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1980년대에 지금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ALB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아마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구글에서 셀프 드라이빙 카를 프로젝트 프로젝트 하에서 웨이모라 그러나요? 와이모라고 할까요? 하여튼 웨이모 그거를 맨 처음에 시작을 실제적으로 이제 상용화된 것은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상용화 첫 단계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기타 여러 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셀프 그 드라이빙 카라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그런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 뭐 어린아이 할 거 없이 특별히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편안한 그 세이프티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감 있는 안정성이 높은 그런 차량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엔진의 그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도 상당히 줄어들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부분이 더 발전된다고 봐서 그렇게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요즘에는 그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더 그런데 그 미세먼지라든가 뭐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환경이라든가 지구 환경, 그 오염 방지라든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하고 이제 결합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 오염도 좀 효과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나중에는 그 차에 대한 그 개념이 소유라는 그 개념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뭐 우버를 비롯해서 공유 차량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지금 뭐 팬데믹 당 상황 때문에 조금 줄어든 추세이긴 하지만 다시 그게 그치고 나면 살아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그쪽 부분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공유를 하는 쪽으로 더 나아가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각종 이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에서 어젠가요? 아이오니크 뭐 전기차 자율주행을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갖는 전기차를 발표를 했었는데 여러 개의 그 유수한 그 업체들이 참여하고 현재 있는 중입니다. 세계 그 자동차 공학 그
협회라 그럴까요?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레벨 6까지,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현 단계는 이제 레벨 3까지 갔다고 레벨 3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벨 0가 비자율이라고 보고 레벨 5를 이제 완전 자율이라고 봤을 때 한 중간 단계 조금 넘어선 뭐라 그러나요? 조건부 자동화 그런 레벨, 그 다음에 레벨 4가 고도 자동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완전 자동화까지 이렇게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그 모빌리티를 하나의 어떤 서비스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모빌리티라는 것을 서비스라는 개념을 그 모빌리티를 그러니까 소위 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하나의 서비스로 그 모빌리티라는 서비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뭐 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어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유의 개념보다는 그거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념이 물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보면 그게 이제 전기차로 바뀌고요. 자율주행으로 가면 아니면 수소차로 바뀌든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운전하는 거에서 이제 자동차 소위 이제 오토노머스 그러니까 로봇이 운전하는 거죠. 소위 이제 그게 두 개가 결합돼서 전기자율 자동차 이렇게 된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또한 발전해 나가리라고 보는데 뭐 각종 그 드론이라 그럴까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는 로봇 이런 쪽에도 그 기술이 응용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라잉 택시. 그래서 상당히 여러 분야로 발전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린 쪽이 더 또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소위 모든 사람들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그 차에 대한 개념을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활 스타일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고 각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경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게 또 결합된 자동차니까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고 그 멀티 트릴리언 달러 소위 이제 대략 얘기하기는 지금 보면 모바일 폰이 대략 1년에 한 12억 대 정도 생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1.2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한 뭐 대략 달러당 1,000원이라고 치면 1,200조 정도 되는데 카마켓은 대략 8천만 대 1년에 되고 그러니까 20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니까 대략 한 뭔가요? 한 이경이라 그러나요? 경이라는 숫자가 참 낯설긴 한데, 그러니까 대략 한 10배 내지 20배, 10배 이상, 아니면 이제 20배 이상 그렇게 마켓이 형성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에 맞춘 각종 비즈니스의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셀프 드라이빙 카, 뭐 SDC라고도 하고 혹은 AV라고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향후 이제 10년이 지나면 풀리 오토노머스 비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대략 보면 지금 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4조 되나요? 그렇게 글로벌 마켓이 되는데 매년 연평균 그 마켓 그 성장률이 대략 한 40% 정도, 그래서 그렇게 발전돼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셀프 드라이빙 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컴퓨터가 제어하는 자동차, 뭐 소위 소프트웨어가 제어하는 자동차, 더 나아가서 보면 AI가 제어하는 자동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센싱을 하고 자기가 주변 환경에, 소위 주변 환경을 센싱을 하고 또 디시전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전혀 간섭 없이, 어떠한 사람의 간섭 없이도 풀리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기술은 사실은 보면은 AI라든가 센서의 각종 뭐 레이더라든가 라이다, 그다음에 뭐 카메라 각종 센서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 인프라 기술도 접목이 되고요. 기타 최첨단 기술, 뭐 ESG 관련되는 기술, 그러니까 전기차면 전기차에 뭐 그 관련되는 기술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을 줄인다든가 전기차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보면 그 자율주행의 프로세스를 보면 대략 일단 그 주변을 일단 차 자체적으로 센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라든가 뭐 각종 초음파라든가 레이더라든가 라이다, 이런 각종 센서가 이제 동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주변 환경을 센싱을 하게 되겠죠. 더불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또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차와 차 간에 이제 통신망이 뭐 갖춰지고 차와 인프라 간에 통신망이 갖춰졌다고 봐서 뭐 같은 교통 정보라든가 뭐 날씨 정보 비롯해서 어떤 차와 차 간에 뭐 가까이 있을 때 서로 그 공유하는 그 트래픽의 각종 정보, 실시간 정보들이, 또 안전을 위한 정보들, 차간 거리가 얼마나 되고, 뭐 앞에 차와 내 차 간의 차간 거리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트래픽 신호가 있으면, 그다음에 또 앞에 또 뭔가 공사를 하고 있다든가 건설 현장에 있으면 그런 정보도 같이 전달을 해주고, 뭐 이런 통신망들을 통한 정보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종합을 해서 소위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그 AV 소프트웨어가 있게 되는데, 그 AV 소프트웨어가 그걸 가지고 종합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소위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안한 그런 차를 이제 운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종 뭐 어떤 브레이크라든가 악셀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소위 이제 조절하게 될 테고, 또 항상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여러 각종 기술들이 물론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각자 각 그 기술별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 센서 기술이 물론 제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SAE에서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 그러니까 비자동인가요? 레벨 제리서부터 보면 이제
실제 자동 단계에서 레벨 1, 2, 3, 4, 5까지 가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보조 기능에서 완전히 이제 보면 그 레벨 3 현 단계에서 보면 손을 사용할 필요 없어짐, 뭐 방향 제어 가능. 그다음에 레벨 4에서 눈을 사용할 필요 없어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보면 소위 이제 사람의 오감을 다 이 센서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감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 소위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센서 기술이 발전이 될 거고요. 그 센서 기술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센서 시장 전망이 나와 있는데 연평균 한 11%씩 성장할 거로 봐서 올해만 해도 뭐 220조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 이 센서 마켓은 이제 다른 센서까지 다 포함해서지만 자동차만 보더라도 엄청난 양의 엄청난 크기의 센서 마켓이 형성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들 했을 거예요. 소위 차로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뭐죠? 그 도로 그 주변에 차 주변에 있는 도로 상황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람이 오고 가고 앞에 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현재 내가 가고 있는데 있어서 차선상에 어떤 상황이 앞에서도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센싱한다는 얘기죠. 그걸 위한 각종 물론 센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센서 기술들.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각종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센서를 통해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엄청난 그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될 텐데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그거를 해석하는 그런 기술이 상당한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제 사실 위치라든가 내비게이션 기술도 많이 발달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략 생각하기에는 차가 대략 한 오차를 10cm 이하 정도를 타겟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할 테고요. 내비게이션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 인공지능에서 보면 이제 보면 N리스트라고 해서 사람이 손글씨를 쓰면 이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내비게이션 한다고 봤을 때 어떤 라우트를 선택할 거냐, 뭐 각종 그 관련되는 그 도로 자료라든가 뭐 각종 그 라우트 선택할 수 있는 라우트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어느 도로를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걸 이제 각종 자료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싱 자료뿐만 아니라 같은 교통, 날씨, 뭐 현재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 있느냐, 그다음에 운전자의 습관이라든가 성향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효과적으로 라우트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제일 이제 우선이 되겠죠. 보면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실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레인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이 보면 소위 이제 중요한 건 AV 소프트웨어가 이제 소위 모든 그 상황에 맞춰서 정보를 수집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잘 아시다시피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함의가 소위 이제 그 이 자동차에 대해서 그 소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소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만큼 허용하고 얼마만큼 허용하지 않고 뭐 그런 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에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더 들어가서 보면 그 기본적인 태스크를 보면 라우트 플래닝이라든가 패스 플래닝, 그다음에 그 실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다음에 실제 이제 어떻게 차의 비헤이비어 셀렉션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서부터 이제 각종 관련되는 태스크를 이제 AV 소프트웨어가 컨트롤하게 될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더욱더 이제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안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이프티 쪽을 좀 더 보면 세이프티 쪽에서 보면 실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AI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소위 이제 드라이버 시트에 앉은 드라이버 시트에 앉아 있는 뭐 드라이버 시트에 대신하는 운전자가 지금까지 했었지만 하나의 어떤 코파일럿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긴급한 어떤 그런 사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거리라든가 이런 그런 트래픽을 검출을 소위 검출하고 트래픽의 양이라든가 어떤 소위 그 밀집도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트래픽 신호, 아까도 말씀드린 트래픽 신호를 또한 자동으로 이제 보면 차가 가면 그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트래픽 신호에 맞춰서 또 진행하고 멈추고 이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트래픽 신호와의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기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 같은 거 이제 모니터링 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람이 이제 실수하면 이제 사각지대 잘 주의 안 하고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도 나잖아요.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휴메니를 적절하게 줄여주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어떤 관련되는 어떤 그런 세이프티 기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기술, SDC 인프라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기술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프라 기술이 같이 접목돼서 지원이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그 5G, 다 아시다시피 5G 그 통신 인프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통신 인프라가 돼야지만 각종 정보들이 주고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인프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oT 인프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과 아까도 얘기했죠. 센서, 각종 센서와 뭐 차와 소위 뭔가요? 주변에 있는 그 신호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은 뭐 다리, 뭐 이런 각종 주변에 있는 건물, 더 나가서 차와 차,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정보를 사람의 간섭 없이도 죄송합니다. 정보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전기 자동차나 뭐 수소차가 되면 이거를 이제 전기를 공급한다든가 수소를 공급하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드 인프라가 또한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기술들이 같이 다 접목이 돼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ESG라고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이런 인프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개발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면 이제 통신 기술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넥티드 카를 지원해주는 통신 기술들.
그다음 5G 기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IoT하고 5G하고 같이 이제 접목돼서 뭐 IoT 기반의 5G라고도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5G가 이제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이제 IoT이라고 봤을 때 보시면 간단하게나마 이제 기술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소위 IoT가 소위 이제 사물 인터넷 기반의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보면 대략 그 피크 레이트가 대략 10 내지 20기가bps 최대가 그다음에 필요할 때 이제 평균적으로 봐서 100mbps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레이턴시를 보면 대략 레이턴시라고 하면 지연이죠. 서비스가 얼마만큼 지연이 되느냐. 그것 또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레이턴시 그 팩터를 레이턴시 그 팩터가 중요합니다. 그게 한 1ms 이하, 그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는 한 5ms 이렇게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자꾸 ESG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쪽 부분에 좀 슬라이드를 또 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ESG라고 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 인바이먼트인가요? 그다음에 소셜 사회, 그다음에 그다음에 뭔가요? 거버넌스, 뭔가요? 뭐라 할까요? 지배 구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환경 뭐 이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실제적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말할 때 이쪽을 바라보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 글로벌 워밍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이제 에코 프렌들리한 어떤 그런 환경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 뭐 이런 게 될 것 같고 그걸 위한 어떤 가버넌스 소위 이제 보면 기업체라 그러면 기업체의 어떤 그러니까 리더십이 이제 그런 걸 고려하고 있느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시각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느냐 이제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하여튼 그쪽에 많이 관심 있죠. 뭐 주식 시장도 얘기했지만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연구들, 특별히 이제 전기 자동차에 보면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에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ESS, LG화학 뭐 각 우리나라 3사 업체들이 되게 유명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응용을 이제 이렇게 해서 접목해 나가서 뭐 지금 자율주행이지만 각종 플라잉 카라든가 뭐 각종 그 무인 로봇 뭐 건설 장비가 되나요? 뭐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적게 쓰고 그 소위 그 라우팅을 할 거냐. 라우팅이라 하면 어떤 특정 패스를 그죠? 내비게이션 할 때 특정 패스, 어떤 특정한 패스를 어떤 패스를 하는 게 좀 더 에너지 관점에서 효율적이냐, 적게 에너지 쓰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쪽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에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든가 뭐 중국에는 뭐 뭔가요, 솔라 뭐 그런 패널이 있는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전기차가 있으면 그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솔라 배터리 이런 거 그러면 차 자체적으로도 줄이면서도 에너지 하베스팅을 할 수가 있지만 굴러가면서 그걸 에너지를 하베스팅 할 수 있지만 솔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솔라 그 셀을 이제 뭐 그 루프에다가 달고 그걸 이제 에너지를 저장해 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라우팅의 그 개념만 들여다보면 사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저희 충전망이 있으면 충전소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는 이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느 라우트를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냐, 뭐 그런 그 라우트를 선택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차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당장 차징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집에 가서 차징해도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이제 그 에너지를 자율주행차에서 에너지를 쓰는 뭐라 그럴까, 스트래티지가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의 연구를 하고 있고, 뭐 관련되는 특허라든가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관련돼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핑거프린트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을 만들고 각종 데이터를 이제 종합해서 어떤 지문이 되겠죠. 지문을 이제 차량에 맞는 지문을 만들어서 지문을 가지고 어느 라우트를 선정하는 게 현재 내 상태죠. 어떻게 보면 어떤 주위의 어떤 종합적인 센싱 정보라든가 아까 되겠지만 트래픽, 교통, 뭐 각종 차량으로부터 온 정보들을 종합해서 어느 라우트를 가는 게 제일 좋으냐 현재 그런 걸 선정하는 쪽이 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의 연구도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특별히 이제 보안 쪽이죠. 뭐 이것 또한 이제 사실 인터넷하고 연결이 다 되잖아요. 5G에서. 그러니까 뭐 해킹 쪽에 상당히 소위 이제 개인정보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차단하는 그런 쪽의 연구도 상당히 많이 발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보면 이제 기술적인 이런 거라든가 테크니컬 챌린지나 뭐 난 테크니컬 챌린지 외에도 사실은 사회적인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라든가 뭐 그다음에 어떤 도덕적인 에티컬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수용할 거냐.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별히 이제 보면 정책적인 어떤 챌린지, 폴리시한 챌린지로서 이제 법이라든가 교통법규 뭐 이런 쪽, 특별히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 대한 연구가 많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대략 한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는, 한 3, 4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 시간으로 봤을 때. 나머지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연구해온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 개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나의 응용이라고 봤을 때,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각종 사물들을 인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도 소위 이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다 가능하고 뭐 이를테면 화분이 있으면 화분에 의사소통을 해서 나 이제 물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하면 물을 이제 소위 따라주는 뭐 이게 로봇인가요? 뭐 주전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사람의 이제 개입이 없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상 속의 어떤 만화 같은 얘기지만 뭐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IoT 자체가 앞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얘기했지만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센서라든가 그거에 맞서서 또 물론 로봇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데 로봇을 효과적으로 움직인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로봇을 움직이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이제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다 사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더 나아가서 환경까지도 아까 내가 도로 자동차 하면서 거기 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주변 환경, 옆에 있는 차 그런 걸 다 인식하는 것이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기술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뭐 이쪽에 이제 사실 좀 보면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쪽을 좀 더 뭐 잠깐 슬라이드를 집어넣어놨는데 ESG 관련되는 것도 같아서 그러니까 지구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사물 인터넷을 위한 활용한 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하겠냐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제조 과정의 자원의 낭비를 얼마나 감소할 거냐 뭐 자동차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자동차 공유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경제적인 재화를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오염 및 폐기물 이런 걸 또 좀 더 줄여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이제 응용하는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력 부족의 이제 문제, 소위 이것 또한 하나의 어떤 해결책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택배원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사물 인터넷을 봤을 때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 뭐 인공지능도 물론 마찬가지고 각종 관련되는 소위 인더스트리 4.0에 관련되는 각종 기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훈련, 협력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소위 일자리 창출이 인더스트리 4.0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좀 더 될 거니까 소위 이제 평생 교육이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분야에 소위 맞춤형 프로슈머들이 좀 더 증대되어 줘야 나가지 좀더 증가 좀 더 많은 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어떤 그런 뭐 저는 이제 뭐 IoT 기반의 각종 모니터링 응용 쪽에서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특허들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 수질 오염이라든가 사람의 바이오 헬스 쪽, 그다음에 산불 이것도 이제 어제 특허가 등록이 됐었는데 산불 방지 이런 쪽도 제가 연구했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관련돼서 저희 뭐 특허 개발이라든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외에 같이 이제 공동으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